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니입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계기와 관계 흐름,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와 성향, 또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고 특히 상대의 특징에 좀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특징을 어떻게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쉽고 또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 연예인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을 모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 남자 연예인으로만 리딩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요. 요즘 아이돌들은 더더욱 모르고 리딩하기 전에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워낙 아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카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외모나 분위기가 보는 사람마다 약간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 이 사람을 보고 순하고 귀엽다고 평가하지만 누군 장난꾸러기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연예인에 대해서도 평가나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명을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공통적인 느낌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설명드릴 외모 포인트나 특징을 들어보시고 이 사람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면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리딩은 더더욱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의견도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를 해볼 텐데요. 저와 함께 마음을 차분히 해주시고 오늘도 카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 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네, 1번 분들, 조만간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분의 외모 특징과 닮은 연예인, 그리고 성향과 직업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분들 카드를 보면 이렇게 끝을 나타내는 카드들, 그리고 무언가를 조율하고 맞춰가는 카드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미 끝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미 헤어진 누군가가 1번 분들에게 다시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겠다. 곧 재회를 바라고 1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깨진 썸이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 1번 분들을 잊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1번 분들은 이분을 거의 마음에서 지우고 있었거나 심지어는 이제 기억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1번 분들은 이분과의 재회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전혀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끝난 관계야.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가 있을 듯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 쪽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수록 다시 대화를 하면 할수록 1번 분들도 조금씩 이분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멀어진 사람이 1번 분들에게 다시 다가올 것이고 1번 분들의 마음도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관계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주도권은 1번 분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번 분들은 이 사람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또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보여져요. 1번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상대방 쪽에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심사숙고해 봤는데 너에게 아직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남아있다.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이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실 것 같고요. 바로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 내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연락과 직접적인 표현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상대는 아주 진중하고 무겁게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후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거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을 들여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봤다. 그리고 1번 분들을 이대로 절대 놓칠 수는 없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생각해 본 후에 1번 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고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적인 연락을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오실 때도 단순히 네가 너무 그리워,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다 정말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것 같은 모습, 비유를 하자면 정말 정석대로 쓴 반성문 같은 느낌이거든요. 1번 분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 또 우리가 멀어졌던 이유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돌이켜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다. 나의 이런 점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 만약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 라던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점이 1번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처음 연락이 온다면 1번 분들은 다시 함께 하기를 조금 싫어하시거나 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이미 끝난 건데? 다시 시작해도 힘들 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실 수 있지만 점점 상대의 진솔한 표현에 수긍하게 되는 듯 합니다. 초반에는 정말 이분의 메시지를 씹거나 무시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넘어가나 이런 태도까지 보여주실 수 있지만요. 상대는 이런 매정한 태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이고요. 1번 분들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뜬금없이 고백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고 차분하고 진지한 어조로 진심을 전달해 오셔서 오히려 이런 점이 1번 분들에게 잘 와닿는 것 같고요. 만약 상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매달리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1번 분들은 더 마음이 사그라들었을 것 같거든요.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이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네. 그냥 힘든 것만 모면하려고 하네. 이렇게 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그래? 말은 통하는 것 같네. 그래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네. 이렇게 좀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분은 당장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옆에서 나를 지켜보기만 해달라. 바로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친구로 지내도 괜찮다. 언제든 일본 분들의 마음이 변하면 그때 말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오실 것 같고 일본 분들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진득하고 진솔한 태도에서 일본 분들도 점점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듯 하고요. 그래도 생각이 없거나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씩 대화의 횟수를 늘려가거나 연락을 조금 받아주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예전의 감정이 조금씩 다시 피어나면서 이분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 때가 올 듯한데요. 여기서도 이번 분들의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뭔가 다시 파도가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카드들이 모두 다 감정을 교류하고 합을 맞춰가는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분과 다시 만남을 이어갈지 말지 최종적인 결정권은 일본 분들에게 있고 또 일본 분들도 긍정적인 쪽으로 결정을 내리실 것 같고요. 관계 흐름이 뭔가 빠르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더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점은 재회든 썸에서 깨진 경우든 다시 관계가 이어질 때 좀 감정에만 이끌려서 만남을 오케이 하다 보면 또다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두 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찾고 좀 의견을 맞춰가는 모습, 타협점에 도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좀 늦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일본 분들이 약간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너 언제든 다시 한번 실수하기만 해봐. 약속 안 지키기만 해봐.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서 약간의 긴장감이 유지되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관계에 집중하실 것 같은데요. 비유를 하자면 군대에서 선임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각이 딱 잘 살아있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이분과의 관계에서도 일본 분들이 조금 오해를 점하실 수 있고 또 지금껏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문제들도 이렇게 점점 하나씩 풀려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본 분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애정이 다시 싹트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연애를 오케이 한 이후에도 일본 분들은 당분간 상대의 행동이, 상대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려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매의 눈에 아무것도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분은 최선을 다하실 것 같고 일본 분들의 믿음을 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도 좀 잘하네 라는 감정에서 점점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 분들이 만나게 될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외모 특징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연예인을 짚어드리고 성향과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외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강인하고 임팩트가 많이 남는 인상으로 보여져요. 누가 봐도 쉽게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는 인상은 전혀 아니고요. 웃고 있어도 좀 힘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 남자분이라면 군인이 떠오를 정도로 강직하고 듬직하고 튼튼해 보이는 모습,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얼굴과 체형 모두 뼈대가 굵고 인상이 강하고요. 좀 각이 살아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느낌이에요. 또 눈썹이 짙거나 쌍꺼풀이 있을 것 같고 코도 좀 높고 시원시원한 얼굴에 전반적으로 골격이 크다, 체격이 탄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개구지거나 귀여운 느낌처럼 어려 보이는 인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성숙하고 차분해 보이는 스타일, 웃을 땐 호탕하게 웃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특히 상대가 2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나이라면
젠틀해 보이는 느낌이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또 체형적인 부분도 근육이 많이 자리하고 있거나 조금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을 타고나신 것 같고 그렇게 말랐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슬렌더 몸매처럼 아주 마른 핏은 아닌 것 같고 좀 탄탄한 장근육이라도 있을 것 같은 모습,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렇게 막 여리여리한 체형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피부톤도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워서 근육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약간 강직한 인상이 조금 더 부각되어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외모, 그러니까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일단 처음 카드를 봤을 때 저는 배우 지창욱 님이 가장 많이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이민호 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엑소의 챗 님, 또 배우 이병헌 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눈이 좀 부리부리하다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선이 굵은 인상이라 쌍꺼풀이 크고 예쁜 연예인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최시원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분의 성향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아주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분이다. 성향이 아주 성숙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지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말이 많지 않고 좀 다소 과묵한 편이실 듯하고 생각은 많지만 머릿속으로 남들에게 피해가 될 말은 걸러서 이야기를 한다. 상황을 잘 파악하지만 나서서 리드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좀 숨은 지략가 같은 모습,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사람, 이런 느낌이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묵묵히 바라보고 그 감정을 묵히고 묵혔다가 이제는 정말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조금씩 드러내시고 또 본인의 마음이 떠나거나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용히 멀어지는 스타일로 보여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 분이다. 조용히 묵직하게 하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순애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또 책임감도 강하고 진실한 감정, 진실한 사랑, 진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가벼운 연애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아무 사람과 쉽게 연애를 선택하지는 않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이분의 직업 분야를 예측해 보자면요. 뭔가 이 카드를 보면 생과 사를 다루는 듯한 느낌? 특히나 이렇게 칼이 바로 나타나 있고 또 소드는 지식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인,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의료나 보건 관련 계통이 많이 떠오르고요. 또는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머리를 쓰는 일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이라면 일반 병사보다는 장교나 지휘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무언가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서 공학 관련, 반도체 관련 업종, 이렇게 좀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만 뽑는 직업이거나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직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과 또 그분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리딩도 1번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2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2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분과의 관계 흐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외모 특징과 닮은 연예인, 그리고 성향과 직업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분들은 카드를 보면 굉장히 달달하고 뜨거운 사랑, 확 불타오르는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한눈에 저 사람이다, 내 짝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푹 빠지게 되는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번 보면 서로의 기억에 각인되는 인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는 흐름이거든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호감을 표현하기에만 바빴던, 그런 순수하기만 했던 초반의 열정보다는 이제는 머리를 좀 굴려야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만의 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확 달아오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번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인물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면 이번 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나타내는 에이스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던 관계에서 발전한다기보다 아예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 지금까지는 큰 접점이 없었던 상대, 안면은 있더라도 친하지 않았던, 조금 어색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뉴페이스거나 또는 연락이 끊긴 예전 동창,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던 지인, 이런 관계에서 한순간에 발전이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생각지 못한 순간에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잔잔하고 심심하던 나의 일상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반전된다, 이런 모습이라 현재로서는 아마 크게 예상이 되지 않는 인물일 듯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소드 카드와 펜타클 카드가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업무적으로 얽히게 된다거나 또는 아주 사소한 질문을 계기로 해서 가까워지게 되는 듯한데요. 이제 막 새로운 팀원으로 만나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회사나 학교나 학원에서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늘 과제 뭐야? 시험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이런 식으로 짧은 질문이나 대화를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SNS에서 우연히 예전 동창이나 지인을 알게 되어서 팔로우를 하거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라는 식으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누군가와 한순간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겠다. 거리낌 없이 서로를 대하는 사이가 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카드들을 보면 초반에 이런 설렘과 반가움을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꾸준히 티를 내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요. 앞서 나온 카드들과 달리 조금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 이것저것 끊임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모습이라 오히려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이번 분들도 상대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호감이 간다, 이 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아직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생각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먼저 연락하는 게 저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호감의 시그널을 보내는 듯 하다가도 적정선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친해진 듯 하다가도 사무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계속 긴가민가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 점에서 관계 진전이나 발전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누군가가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계속해서 아쉽게 타이밍이 엇갈리는 느낌?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상대가 주춤주춤하고 이분이 다가오려고 하면 이번 분들이 망설이는 느낌이라 너무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보다는 이번 분들 쪽에서 조금 더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주시거나 조금 더 불확실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상대의 질문에 글쎄, 생각해 볼게, 이런 식의 대답이나 또는 웃음으로 넘기는 듯한 태도,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이번 분들을 쉽게 포기하진 않겠지만 이번 분들이 나한테 전혀 마음이 없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두 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설레고 긍정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서 차라리 처음 느낌이 왔을 때 관계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낫다. 주저하지 않고 엑셀을 밟아가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이게 맞나? 일적인 관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오랜만에 안부차 연락한 건데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번 분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분들이 상대를 좀 회피해버릴 가능성도 보여져요. 이분의 마음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번 분들이 사소한 것 하나로 그럼 그냥 저 사람 선택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다 호감이 있었음에도 외면을 하는 좀 애타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민의 늪에 빠지기 전에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한 그 초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좀 빠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보려고 주위를 맴돌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분들의 자신감 있는 추진력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도록 내 마음은 이래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불안감이나 걱정에 휩싸여서 슬쩍 피해버리려는 것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번 분들과 엮이게 될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외모 특징의 바탕으로 어울리는 연예인을 짚어드리고 성향과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강직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인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날카롭거나 차가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좀 부드러운 힘이 느껴지는 분이고요. 전혀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다. 개구쟁이처럼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다. 오히려 묵직한 느낌을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여유만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느낌이라 미소를 띠고 있을 때도 뭔가 마냥 부드러워 보이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분일 것 같고요. 때로 이분이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위에서 쉽게 말을 걸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존재감이 좀 강한 분일 듯 하고 본인이 나서거나 직접 리드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느낌, 사람들이 이분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얼굴선이 굵고 강하다,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눈매나 눈빛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져서 쌍꺼풀이 있거나 눈썹이 짙을 것 같은 모습, 눈빛이 되게 강렬해 보인다, 뭔가 호랑이상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좀 인상이 강렬한 분위기라 육식동물 같은 느낌인데요. 호랑이나 늑대 같아 보이는 인상, 초식동물 중에서는 말상에 가까운 편으로 보이고 토끼나 강아지처럼 마냥 귀여운 초식동물상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동안의 느낌보다는 좀 나이대보다 성숙해 보일 듯 합니다. 그리고 코도 좀 크고 높은 편일 듯 하고요. 눈, 코, 입이 조화로우면서도 선이 뚜렷해서 한번 보면 머릿속에 잘 각인된다고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얼굴도 키도 일자로 쭉 긴 느낌, 늘씬하고 날렵하고 균형감이나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요. 얼굴은 좀 작은 편에 키가 평균 이상이라 한눈에 봤을 때는 실제보다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고요. 얼굴에 볼살이든 체형이든 좀 살이 많지 않은 분이실 듯 해요. 그렇다고 여리여리하거나 가늘가늘한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형은 좀 마른 편일 수 있지만 운동을 해서 키운 느낌, 잔근육이 많은 모습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자기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이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실 듯 하고요.
또 팔다리가 좀 긴 편이라 비율이 더 좋아 보이고 늘씬해 보이고 옷핏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진 않으실 듯하고 그냥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 아주 베이직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실 것 같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조금 편안한 트레이닝복이나 운동복 차림을 선호를 하시고 또 그런 복장이 잘 어울리기도 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외모, 그러니까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일단 배우 유승호 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 소지섭님, 이렇게 유승호 님과 소지섭 님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덱스 님도 살짝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요. 덱스 님의 강렬한 눈빛이 많이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분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강한 카리스마와 달리 의외로 여린 면모도 있고 감수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예술성과 창의력도 뛰어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섬세하고 젠틀한 분이라고 해요.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의 말에 반응을 잘 해주시거나 분위기를 잘 맞춰주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MBTI에서 F 느낌, INFP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심과 배려심도 뛰어난 분이고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주기도 하는 이런 섬세한 매너로 이번 분들을 설레게 만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외모만 보면 리더십 있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성향일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이 많은 편이라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연애에서도 먼저 관계를 이끌고 가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점을 계속 살피실 수가 있겠다.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계속 살펴보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모습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신다. 특히 연인에게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말을 자주 하시거나 애정 표현도 잘 하실 것 같고요. 가까워지고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일편단심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나는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분들 앞에서는 뭐라도 해볼게 이렇게 느껴져서 어쩌면 상대가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감내를 하고서라도 이번 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호감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이분의 직업 분야를 예측해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루틴이 있는 일처리로 보여져서 금융 계통,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돈을 직접 만지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회계사나 세무사, 부동산 관련처럼 좀 세세하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일일 듯 합니다. 영업처럼 직접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나의 실력이나 능력, 자격증, 전문적인 공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혼자 하는 일, 프리랜서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사무소를 개업하듯이 현재로서는 작은 사무소를 시작한 초창기 단계라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나만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과 또 그분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리딩도 이번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3번 선택해주신 분들
네, 조만간 산모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분과의 관계 흐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외모 특징과 닮은 연예인, 그리고 성향과 직업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산모분들은 카드를 보면 조금 신기한 스프레드로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서로를 향한 강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나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한마디로 좀 애증의 관계 같다. 서로를 엄청 갈구하면서도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화성 카드들, 또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러버스 카드와 컵 에이스 카드가 함께 나타남과 동시에 그리고 고민과 갈등, 힘든 상황을 상징하는 달 카드와 죽음 카드도 함께 떴죠. 그래서 산모분들은 정말 이 사람을 놓아야 할까, 어떻게든 잡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대와 엮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 이어질 인물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만남 계기부터 살펴보면 산모분들은 이미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계시거나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너무나도 강한 임팩트를 남긴 인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막상 헤어지자는 말을 해놓고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장기 연애 중에 몇 번 헤어지다 다시 만나다를 반복하는 싸움이 지속되는 연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 머리 싸움의 속도가 나지 않는 썸의 과정, 이어질 듯 말 듯한 지지부진한 썸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을 듯한 그림입니다. 서로 네가 먼저 와, 너는 아쉽지 않아? 이런 은근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듯해요. 뭔가 두 분은 서로가 잘난 사람이라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는 것 같고 서로의 주장이 세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다면 매번 내가 사과했는데 이제는 네가 좀 와봐. 이번에도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썸이라면 언제까지 나만 노력해야 돼? 너는 나한테 올 생각이 없어? 나 이번에는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야. 너도 좀 가까이 다가와 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싸움이나 밀당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산모분들도 상대도 서로의 생각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호감과 애정의 감정도 아주 가득한 상태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겠다. 이전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어물쩡 받아주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커져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산모분들 쪽에서 더욱더 냉철하고 확고한 생각이신 듯 합니다. 이 두 카드를 함께 보면 산모분들은 정말 나는 이별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어. 네가 계속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이제 정말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산모분들이 상대에게 강수를 둔다고 보이고 이런 점으로 봐서 산모분들이 상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낼 수도 있을 듯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확 잘라내려고 하는 느낌? 더 이상 내가 지지 않겠다는 표현을 상대에게 아주 강하게 티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모분들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가게 되는 듯한데요. 이렇게 가운데 죽음 카드가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흐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관계가 좋으면서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같은 마음인 것은 맞는지 확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이었다면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이분의 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불안함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우리 사이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흐름이고요. 특히 산모분들의 냉철한 결단으로 난 너가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네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마음이 없어. 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한 번의 충격 요법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고 상대에게도
아,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정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모분들의 확고한 태도에 이분도 크게 동요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껏 사모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다시 연락을 하거나 굽히고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 분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초강수로 기싸움과 밀당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서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카드를 보면 사주에서 원진쌀처럼 사모분들과 이분은 멀어지려고 해도 막상 멀리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그렇다고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소한 것으로 싸우게 되는 듯 하거든요. 사실 싸움의 원인은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그게 뭔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진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만약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더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자주 만나기보다는 적당히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각자의 영역이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져요. 약간 텀을 두고 데이트를 하거나, 만약 같은 공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방을 좀 따로 사용을 하시거나,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떨어져서 서로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려고 하거나 모든 일을 함께 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성숙한 연애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선망분들도 상대도 적절한 타협점이나 해결책을 찾아가실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잡아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카드를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서로의 감정에만 치중해서 순간적인 화나 감정적인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규칙과 룰을 정한다거나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애정 가득한 연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두 분은 어쩌면 약간의 갈등 상황을 거쳐서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를 향한 애정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사모분들도 이분과의 관계를 무작정 끝내야겠다거나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도록 조금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모분들이 엮이게 될 이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외모 특징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연예인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 성향과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적인 부분을 보면 되게 샤프하고 차가운 인상, 도도한 도시 남자, 도시 여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아무나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라 마치 얼음 같고 칼 같다 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얼굴은 누가 봐도 훤칠하고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쉽게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있어서 친해지기 전에는 약간의 위압감이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듯한데요. 특히 이분의 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많이 갈릴 듯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분을 보고 완전 깔끔하고 조각처럼 잘생겼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도도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다, 왠지 조금 싸가지가 없을 것 같은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 듯한데요. 그 정도로 얼굴선이나 각이 뚜렷하고 동시에 날카로운 인상이다,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 고양이상에 가깝다, 여우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피부도 아주 흰 편에 눈빛도 매서워서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고요. 얼굴은 작은데 눈, 코, 입 라인이 확실하게 보여서 정말 조각해 놓은 듯한 느낌이다. 얼굴 살은 많지 않지만 광대나 턱선이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이 큰 편인데 이렇게 위로 큰 편이라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길어 보여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면 때로는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이분의 체형을 살펴보면 아주 슬림하고 훤칠하고 늘씬하다, 정말 모델핏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여져요. 좀 슬림하고 마른 편인데도 각이 살아있다고 보여져서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어깨 라인이 특히나 예쁠 것 같은데요. 남성분이라면 어깨가 넓다거나 여성분이라면 직각 어깨일 것 같고 자세도 아주 곧고 바른 편, 그리고 키도 평균 이상이라 전반적으로 동성들에게 굉장히 워너비 체형으로 손꼽히는 몸매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외모,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배우 유태우 님이랑 아이돌 중에 NCT 재현 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뭔가 약간 BTS 진 님이 살짝 떠오르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 님이 조금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BTS 진 님의 아주 차가운 버전, 혹시 좀 무표정하거나 차가운 분위기의 사진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는 진 님도 조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날렵하고 도도한 듯 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이다. 냉미남 냉미녀, 도회적이다, 지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고요. 명품 브랜드로 비유를 하자면 입생로랑이나 프라다 같은 아주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앞서 비유를 든 것처럼 누군가는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싸가지 없는 성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내 사람들을 확실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나 하나만 잘나기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요. 전혀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성숙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분은 항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때로 행동력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행동력이 느린 것이지 약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길로 쭉 나아가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당장은 빠르게 이렇게 하자 라면서 밀어붙이거나 리드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책을 내놓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은 아니다. 오히려 묵직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려고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최대한 내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이분의 직업 분야를 예측해 보자면요. 일단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 분이고 해야 하는 일이나 주어진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대로 따르는 스타일이라 군인이나 경찰, 법이나 행정 관련처럼 정확하게 확인하고 따져서 규율대로 처리하는 일이 많이 떠오르고요. 또는 어떠한 정확한 수치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처리를 하는 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전문가 같은 느낌이라 뒤에서 무언가를 분석하고 실험하는 직업, 그러니까 이공계 관련 연구직이나 기술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과 또 그분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리딩도 3번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선택해주신 분들, 조만간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인물인지 그분과의 관계 흐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외모 특징과 닮은 연예인, 그리고 성향과 직업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바로 느껴지는 게 4번 분들은 조만간 아주 순식간에 서로에게 확 빠지게 될 만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첫눈에 반한다. 한번 보는 순간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감정을 막 티내진 않을 것 같고 뭔가 탁구를 치듯이 계속 묘한 분위기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상대가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 듯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4번 분들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리드하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 이어질 인물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만남 계기와 관계 흐름부터 보면 첫 카드에서부터 시작을 상징하는 페이지 카드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뉴페이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4번 분들은 곧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은 단 둘만의 만남보다는 어떠한 집단이나 모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적이거나 일적인 관계보다는 좀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게 되실 듯해요. 뭔가 4번 분들의 일상에서 메인이 되는 생활이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집단보다는 조금 부수적인 활동, 부수적인 집단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면 학과 생활보다는 동아리, 회사라면 같은 팀원보다는 회식 자리나 단합회에서 알게 되는 다른 팀원, 또는 아예 학교나 회사를 떠나서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곳, 동호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딱히 부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친구의 친구가 있는 술자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이성 간에, 그러니까 커플을 염두에 두고 주선해주는 소개팅이라기보다 4번 분들의 친구가 근처에 내 친구 누구누구 있다는데 같이 놀래? 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거나 또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서 내 친구야 인사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공통점을 빨리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라 같은 집단에서 만나면서 같은 목적이 있다거나 같은 또래에서 오는 공감대라든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색함 없이 대화가 잘 통하고 친구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두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긴 하지만요. 행동력이나 마음의 크기가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분보다는 4번 분들이 먼저 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4번 분들이 조금 더 직진하려고 하는 그림, 상대는 4번 분들이 괜찮긴 한데 나도 마음이 끌리긴 하는데 아직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런 점은 약간 상대의 기본적인 성향과도 조금 관련이 있어 보여요. 또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 상대는 약간 숙맥이나 연애 초보 느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느낌, 이성과의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분위기는 되게 좋고 잘 될 것만 같은 기류가 가득한데 이분이 먼저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거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 약속을 먼저 잡거나 애프터 신청을 먼저 하진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때는 썸인 듯 관심인 듯한 분위기지만 헤어지고 각자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는 딱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머릿속으로는 4번 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다가가도 되는지 망설이는 태도가 많이 보여져요. 이런 점이 4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다음 스텝이 없지? 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나만 좋아하나? 라는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분이 4번 분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고 신중해서 우리 이제 친해졌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 가만히 있게 된다.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보면 상대방보다는 4번 분들이 조금 누나나 오빠처럼 리드하는 흐름이고요. 이분이 조금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계 진전이 늦어질 것 같다 싶으면 4번 분들이 다시 끌어당기고 추진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약간 4번 분들이 관계를 하드캐리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대의 태도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4번 분들의 호감도가 조금 더 높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4번 분들이 나서서 리드할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잡거나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연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요. 그 과정에서 4번 분들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상대가 먼저 나서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드 에이스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지만 소드 카드가 함께 이어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확답을 얻기까지 상당한 긴장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좀 초반에 서로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카드를 보면 4번 분들이 조금 기대치나 기준점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상대도 이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다른 이성들은 요만큼은 해주던데 이 사람도 그렇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기대감이 높으면 괜히 싸우거나 멀어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애 관계에서 4번 분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빨리빨리 엑셀을 밟으면서 진전시켜야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분은 좀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 또 4번 분들에게는 뜨거운 불의 속성, 그리고 상대에게서는 차가운 공기의 속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본적인 성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결단을 내리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면에 나한테 시간을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재촉하거나 자극하면 이분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서 마음을 접으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4번 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답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라면 이분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또 4번 분들이 너무 앞서서 리드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연애로 이어지는 텀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애를 시작을 하더라도 이후에 4번 분들이 나만 매달리는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 이 사람은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귀자고 하니까 그냥 사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상대도 정확하게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번 분들의 속도에 맞추면서 정신없이 따라오는 느낌이라 내가 진짜 4번 분들을 좋아해서 사귄 게 맞나? 얼떨결에 그냥 사귀자고 해버린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도 하나하나 확실하게 다져가야 한다. 한마디로 관계 발전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퀄리티를 더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불과 공기의 속성처럼 불에 바람을 불며 더 큰 불길을 낼 수도 있지만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한다. 모닥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주어야 하듯 서로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더 멋진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람이 불을 꺼버리듯 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분들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나만 너무 다가가나? 라는 생각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분도 점점 4번 분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적당히 애교를 부리거나 약간 간질거리면서 귀여운 표현을 해보시면 이분도 점점 빠져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이렇게 눈을 옆으로 힐끗힐끗 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뭔가 확답을 듣거나 관계를 확확 진전시켜 가기보다는 조금씩 상대를 흔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면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또 카드를 보면 약간 상큼발랄한 느낌이 4번 분들의 매력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 라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애교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서는 한 번에 답을 듣거나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간지럽히면서 흔들리게 만든다면 충분히 4번 분들이 원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이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외모 특징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연예인을 짚어드리고
성향과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샤프하고 늘씬하고 청초하다, 청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와닿거든요. 특히 여성분이라면 여리여리하고 청순 가련한 느낌, 그리고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인상. 비유를 하자면 마음속에 깊이 남은 첫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 같은 이미지다. 뭔가 약간 사연이 있는 듯한 외모다 라고 보여집니다. 얼굴에서도 되게 하얗고 창백하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흰 피부를 넘어서서 밀가루 같다는 느낌까지도 들 것 같고요. 피부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편에 얼굴도 아주 작은 편, 그리고 입술은 좀 얇은 편에 콧대는 높고 눈은 무쌍이거나 얇은 속쌍이실 듯해요. 특히 눈이 되게 깊고 눈빛이 아련하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이거나 눈망울이 예쁜 편으로 보이고요. 또 이분을 보면 쉽게 말을 걸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차가워 보여서 무서워 보여서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건들면 톡 깨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미소는 띠고 있지만 쉽게 옆자리를 내어주지는 않고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예의를 차릴 것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끼를 부리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옷 스타일도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이나 디자인을 선호하실 것 같고 로고 프린팅이 많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로 차분한 옷차림을 위주로 코디를 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카드를 보면 정말 깔끔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여기 목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는데요. 목성은 확장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키나 체격도 평균 이상의 큰 키에 되게 훤칠하고 늘씬하다고 보이고 손발도 좀 큰 편일 수가 있겠다. 특히 남성분이라면 어깨가 넓고 여성분이라면 골반이 넓을 듯 하고요. 체형적인 부분에서도 비율이 아주 좋다. 균형감이 아주 좋다. 이성들에게 어필이 잘 되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몸매다 라고 해요. 이성들의 몸을 볼 때 좀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완전 마른 모델핏을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은 딱 그 중간에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기본적인 뼈대나 키도 크고 적당히 탄탄한 체형이지만 또 그렇게 막 바디빌딩을 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외모,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배우 이종석 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 송중기 님도 약간, 그리고 박보검 님이랑 서강준 님, 또 박혜진 님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의 배우분들, 약간 로맨스 드라마에 등장할 것 같은 배우분들 위주로 생각이 나고 이종석 님이랑 서강준 님의 느낌이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분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생각이 많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동력이 빠르거나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눈치는 빠르지만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 것도 잘해서 과감하게 먼저 행동하거나 리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약간 MBTI에서 INTJ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지만 굳이 먼저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나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분이다.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일머리가 좋은 분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스타일보다는 내향적인 편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소심한 것까진 아니고요. 굳이 필요 없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말만 한다. 친해지며 수다 떠는 것을 잘 하지만 완벽하게 마음을 열어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말을 할 때도 정확하게 팩트만 또는 검증된 것들, 확실한 것들, 내 생각이 정리된 것들을 위주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런 점이 이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는
좀 말수가 없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요. 오히려 친해진 이후에는 솔직하고 시원하다, 뒤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 분이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간을 보거나 돌려서 말씀을 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정리된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이분은 연애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한 후에 연애를 확실하게 결정하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이분의 직업 분야를 예측해 보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상을 좀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물고 늘어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에만 몰두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심리 쪽이나 상담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언가를 깊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도 아주 잘 맞는 분이라 회계 쪽이나 또는 회사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관리직 또는 감사, 그리고 연구직도 보이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실 수도 있을 듯해요. 전반적으로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까지 챙겨야 하는 직업이겠다. 영업직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직업보다는 전문 기술이나 전문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한 일이거나 기술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과 또 그분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리딩도 4번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선택해주신 분들 네, 5번 분들, 조만간 5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분과의 관계 흐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외모 특징과 닮은 연예인, 또 성향과 직업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5번 분들 카드를 보면 곧 5번 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을 흔들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약간의 밀당이나 기싸움, 또 눈치 게임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긴가민가한 태도로 좀 의미심장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머리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조만간 5번 분들과 엮이게 될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만남 계기부터 살펴보면 두 분은 지금도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안면도 있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딱히 스스럼 없는 사이다. 서로를 어렵게 생각하는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해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해도 정말 동성친구 같은 존재였다거나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 스몰 토크가 자주 오가는 사이라고 보여져요. 이전까지는 딱히 저 사람과의 사이에서 뭔가 썸씽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니라고 여기고 계셨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나 동료로만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점차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타클 카드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이분은 5번 분들과 일상에서 자주 만나거나 반복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인물로 보이고요. 뭔가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정해진 시간에 헤어진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서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관계, 회사 동료, 때때로 약속을 잡아서 미팅을 하는 거래처 관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런 공통된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떠한 어색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두 분 사이에 좀 묘한 기류가 펼쳐지는 듯한데요. 5번 분들도 상대도 뭔가 콕 집어서 말하진 못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하다. 요즘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림이에요. 어떤 큰 이슈나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두 사람은 좀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게 되는 모습,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느낌이고요. 특히나 서로에게 베풀었던 사소한 친절이 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나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무심결에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상상한다든지, 문득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어떤 스타일일까? 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듯해요.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게 되는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격식 없고 편안한 친구 관계로 지낸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초반에는 두 분 모두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고 또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미쳤나 봐. 요즘 저 사람 한마디에 왜 자꾸 기분이 오락가락하지? 내가 5번 분들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식으로 좀 부정하려고 하실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속마음을 부정하려 하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할수록 서로 머리만 굴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기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야. 근데 저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먼저 숙이고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줄 의향은 있어.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우정인 듯 호감인 듯한 그런 모호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어디 한번 넘어와 봐. 진짜 안 올 거야? 진짜 거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은근한 도발이나 좀 흔들어 보는 듯한 태도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두 분의 태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5번 분들이 조금 더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복잡한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질투 작전을 써서 자극을 해볼까 아니면 직진해볼까 이런 극과 극의 생각이 충돌할 때도 있을 듯한데요. 반면에 이분은 그런 마음을 꾹 눌러서 참으면서 속은 타들어갈지라도 겉으로는 감정의 기복을 크게 티를 내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존버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고요. 5번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5번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런 독한 마음을 먹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먼저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5번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티를 냈다가는 지금의 관계마저 흔들려 버릴까봐 우리 사이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까봐 좀 두려운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펜타클 카드들과 또 토성 카드의 에너지를 보면 이분은 안정성을 되게 추구하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모험은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안정성과 정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을 뻗는다. 이런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돌덩이 같은 상대의 태도에 5번 분들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고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다가 나만 속이 터지겠다. 이런 생각에 점점 유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분을 자극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리드해 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5번 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주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다. 내가 먼저 손을 뻗어야 상대도 반응을 해준다. 이분은 딱히 조바심을 내지도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5번 분들을 대하셔서 오히려 5번 분들이 더 조급증이나 안달이 나게 되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5번 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할 때 이분이 도도하게 행동하거나 가지고 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닐 것 같고요. 5번 분들이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만큼 또 따라올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잘 못하시지만 누가 이끌어주면 또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너 이만큼 좋아해 라고 말하면 정말
이라고 하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좀 의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대우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챙겨주고 리드해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과의 관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타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연애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정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중간중간 5번 분들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 답답하게 만드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5번 분들이 아, 그래, 그냥 내가 나서자 라고 하는 순간 일사천리로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성향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나서서 이걸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좀 약한 분이에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 돌려 말하지 않고 딱딱 확실하게 말을 해주어야 그대로 따라오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대로 고분고분 따라오긴 하는데 그냥 좀 먼저 알아서 해주지 라고 기대를 하면 5번 분들만 힘들어질 수 있다. 약간은 눈치가 그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의리되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고 나만 맞춰주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받는 것에 익숙한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5번 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초반에 이런 맞춰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좀 길들여가는 과정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시작 전에 이분의 성향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관계 진전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또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 사람이 눈치껏 행동하고 센스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시기보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내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내가 새끼 강아지를 또는 야생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길들여 간다. 내 스타일로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5번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외모 특징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연예인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 성향과 직업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적인 부분을 보면 되게 깔끔하면서도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고 또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내가 잘났어 라면서 위풍당당한 느낌이나 과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이미 내가 잘난 걸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당연히 다들 느끼고 있겠지. 이런 마인드라 자신을 굳이 나서서 어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수줍음이 많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다소 여유롭고 인자해 보이는 듯한 표정이실 것 같고 또 표정에서도 감정의 기복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얼굴도 굉장히 작은 편의 계란형 얼굴, 그리고 피부도 아주 하얀 편이실 것 같고 이렇게 작고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좀 밀가루 인형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각진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지만요. 눈빛에서 힘이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이분은 분위기 미남, 분위기 미녀처럼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분이라고 해요. 뭔가 우아하다, 교양이 있다, 신사답다 이런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실 것 같습니다. 또 얼굴과 체형,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균형감 있게 비율이 좋은 편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좀 좌우 대칭도 잘 맞는 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약간 숨어있는 매력이 있는 듯한 그림이라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팔을 잡아보면 근육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상 외의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남성분이라면 마냥 부드럽게 웃는 얼굴이라 그저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연히 팔목을 잡거나 어딘가가 스치면 얘도 남자였네?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숨겨진 근력이나 굵은 뼈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분이라면 한마디로 베이글녀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괜찮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외모와 체형이다. 몸 라인이 예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눈의 라인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쌍꺼풀이 짙거나 강인한 인상은 아닌데 오히려 그런 온화한 분위기가 5번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쌍꺼풀은 좀 얇은 편이지만 그 쌍꺼풀 라인과 눈의 라인이 예쁘다고 해요. 이분의 이미지를 비유를 하자면 뭔가 고양이와 강아지가 섞인 느낌, 개냥이 스타일, 고양이 같은 약간의 새침함과 또 강아지 같은 귀엽고 예쁜 미소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새침한 척, 도도한 척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꼬리가 활짝 올라갈 만큼 예쁜 웃음을 짓는데 눈은 살짝 고양이 같은 면도 있어서 조금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나 무표정할 때는 고양이 같은 눈이지만 활짝 웃으면 반달눈이 되거나 강아지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은 좀 동안의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그게 어리고 귀엽기만 한 느낌은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래보다 훈훈하다, 또래보다 깔끔한 인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런 비유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돌 같은 느낌? 오데오 가르마나 쉼표머리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로 좀 영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스타일에서도 이분만의 개성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옷에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서 너무 독특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그림, 가방에 참을 하나 달거나 밋밋한 셔츠보다는 살짝 무늬가 있는 것을 입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톰 브라운처럼 로고가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스타일의 그런 옷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외모, 또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스위트홈에 나온 배우 송강님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또 BTS의 비인님, 그리고 여진구 배우님, 이렇게 세 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분은 좀 안정지향적인 분이고 또 성향이 그렇게 급한 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되게 여유롭고 어떤 면에서는 낙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잘 되겠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라 주변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자비롭고 자유롭게 품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편해진다는 감정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 먼저 리드하진 않지만 대화를 하면 호응도 잘 해주시고 주제에 맞게 대화를 잘 이어가시는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분의 카드를 보면 좀 애프터눈티를 즐기듯이 다과를 차려놓고 사람들과 앉아서 장시간 수다를 떠는 듯한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한마디로 차분하고 부드럽고 인자하다, 사교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본인 스스로도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나 본인이 잘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겉으로 티를 잘 내진 않지만 자존감도 높은 분이라 누가 먼저 대우해주거나 인정해주면 쑥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걸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은 칭찬에도 되게 약한 분이고 조금만 나를 비행기 태워주고 둥가둥가 해주면 마음이 확 빼앗겨버리는 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앞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고 한없이 친절을 베풀어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받는 것을 즐기는 점으로 인해서 약간 공주과나 왕자과의 성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별자리로 보자면 물병자리와 황소자리가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이분의 직업 분야를 예측해 보자면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카드들, 그리고 행동을 상징하는 완드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출장이 잦은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혼자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림이라
영업직이나 팀 단위의 프로젝트가 많은 일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어딘가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직장인이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프리한 곳, 위계 질서가 없는 곳, 외국계 회사나 스타트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완전히 딱딱 규율에 맞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내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다. 굳이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나 프리랜서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실 가능성도 보여서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또는 어디 촬영을 하러 가신다든지 방송 PD처럼 타지에 촬영을 가신다든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출장이나 미팅이 잦은 직업,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 점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5번 분들이 만나게 될 짝과 또 그분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리딩도 5번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